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이슈인가요? JB는 사과 자주 드세요? 비싸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요즘 곶감 먹고 있어요. 곶감. 저도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올해 추석 때 성묘드린 거 딱 한 조각 먹은 거 의외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제 손이 떨리죠.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차관이 직접 농식품 가격을 관리하고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마다 사무관급 담당자를 두어 물가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면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가능하냐 또는 적절하냐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에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책임지게 한다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쉽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빵국장, 뭐 우유과장 이런 식으로 공무원에게 담당 품목을 지정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부의 한훈 차관은 품목별 담당자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물가 상황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물가 문제 원인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 때문인데 대화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이번에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게 배추, 무 그런 채소 9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4가지, 쌀 등이 일단 지정이 됐고요. 특이한 게 좀 빵, 우유, 과자, 커피, 라면 등 가공식품류 9가지와 햄버거, 김밥 등 외식 품목 5가지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농식품부가 이렇게 원재료가 아닌 가공식품이나 외식 품목까지 물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농민들이나 관리 유통업자들과 소통하는 걸 넘어서 공무원들을 내세워 식품업계 전반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전에도 이제 정부가 라면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직접 저격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이제 나왔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정부가 이제 올해 내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물가는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제 벌써 11월 중순인데 중동 불안이나 세계적인 기상 이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물가가 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 물가 지수는 유가 등이 소폭 안정하면서 약간 안정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 체감이 큰 생활 물가 지수가 올 10월에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고 네. 신선식품 지수가 12.1%, 특히 신선 과실 지수, 이제 과일 가격이죠. 26.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마음이 급해졌는데 다른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냥 담당자를 좀 더 갈아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말이 사실상은 다른 정책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래서 잡으면 그나마 다행 아니냐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품목별 물가 관리 같은 물가 통제책의 한계가 좀 분명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은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품질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가격의 양을 줄이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정부의 통제를 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 눈치를 봐서 가격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올리면 더 큰 폭의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부자연스러운 물가 변동으로 한국은행의 물가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2012년 1월이었죠. 이명박 정부가 당시 생활 필수품 52가지를 선정해서 품목법 물가 책임관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JB가 말씀하셨던 빵국장, 우유과장 그런 유행어도 당시의 관계에서 좀 돌았던 말인데요. 네. 그런데 시기가 그때도 공교롭게 총선을 몇 달 앞둔 시기죠. 2012년 1월이니까. 아 예. 그때도 이제 고물가가 이어져서 민심이 계속 안 좋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도 당장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3년 뒤에 조사해 보니까 그때 지정됐던 52개 품목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래요?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죽을 맛이겠네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이제 대통령도 못 잡는 물가를 공무원 개인이 열심히 소통해서 잡으라고 하니까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이례적으로 빵은 누구 서기관, 커피는 누구 사무관 그런 식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더라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이제 책임관이 실국장급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실무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급까지 이제 담당자가 내려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공무원들이 일단 담당으로 지정됐으니까 딱히 뭐 할 말이 없더라도 기업이나 관계기관들이랑 회의도 한 번씩 여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현장도 방문해야 하니까 뭐 그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관계에 나오고요. 특히 이제 뭐 독재 정권 때처럼 행정부 공무원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말을 듣는 때도 아닌데 자칫 물가 대응 실패를 정책 결정자가 아닌 5급 사무관들이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네.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어떻게든. 황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